안녕하세요. 주식 투자를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리는 주식 차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공매도, 없는 주식을 판다는 이상한 매매 방식, 그 정체를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공매도란?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판다. 자, 먼저 개념부터. 공매도는 영어로 쇼트셀링,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주식은 내 돈으로 사서 파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고 나중에 싸게 사서 되갚는 구조예요. 공매도의 기본 원리는 투자자가 증권사 등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옵니다. 빌린 주식을 시장에서 매도하여 현금을 확보합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더 낮은 가격에 동일한 주식을 매수하여 증권사에 반환합니다. 매도 가격과 매수 가격의 차익이 투자자의 수익이 됩니다. 예시로 쉽게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10만 원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이 주가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주식 100주를 빌려 10만 원에 먼저 팔아서 1000만 원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며칠 뒤에 삼성전자 주가가 8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여러분은 이제 8만 원 주고 100주를 다시 사서 처음에 빌린 주식 100주를 증권사에 돌려줘요. 그럼 어떻게 되죠? 팔아서 1천만 원 벌었고 다시 사느라 800만 원 썼으니까 200만 원 수익. 이게 바로 공매도 수익 구조입니다. 공매도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커버드 공매도, 빌린 주식을 매도하는 일반적인 공매도를 말하고 네이키드 공매도,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방식으로 많은 국가에서 불법 또는 엄격히 규제됩니다. 공매도는 왜 할까요? 공매도는 보통 주가가 하락할 걸 예상할 때 사용하는 매매 방식이에요. 주가가 떨어질수록 수익이 증가합니다. 아, 이 종목 너무 과열됐는데. 이 기업 실적 안 좋은데 주가는 너무 비싸네. 이럴 때 공매도를 사용하면 주가 하락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공매도의 문제점. 하지만 공매도에는 논란도 많습니다. 왜냐고요? 공매도는 주가를 떨어뜨리는 매도세잖아요. 그래서 개미들이 들고 있는 주식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특히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큰 손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참여하면 작은 투자자들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공매도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도 많아요. 한국의 공매도 현황. 한국은 2008년 금융위기, 2022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 때 공매도를 한동안 금지했었고 그 뒤로 부분 재개 그리고 2025년 3월 31일에는 전면 재개됐습니다. 한국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주로 활용하며 개인 투자자도 가능하지만 비용과 접근이 어렵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2021년 미 뉴욕 증시에서 공매도 세력에 맞서서 개미들의 반란을 주도했던 개인 투자자가 약 3년 만에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의 모습을 드러내자 대표적인 밈 주식이었던 게임스톱 주가가 하루 만에 70% 넘게 폭등하며 공매도 펀드를 청산하게 만든 게임스톱 사태처럼 공매도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종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반발하며 주가를 급등시키는 숏스퀴즈 현상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2025년 기준 불법 공매도인 네이키드 공매도 단속이 강화되며 시장 안정성을 위해 공매도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제도적 장치로는 업틱 룰, 주가가 직전 거래보다 상승했을 때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제한되고 공매도 잔고 공시 의무로 일정 비율 이상 공매도 잔고를 보유한 경우 이를 공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보 비대칭, 대형 기관의 불공정 우려 등 공정성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어요. 공매도는 무조건 나쁜 걸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점으로 시장 효율성 제고로 과대평가된 주식 가격을 조정하고 투자 전략 다변화로 하락장에서도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단점으로 주가 하락 압력으로 과도한 공매도는 기업 주가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 조작 논란으로 일부 투자자가 공매도를 악용해 시장을 교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공매도 자체가 문제라기보단 제도적으로 공정하게 운영되느냐가 핵심입니다. 공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1. 공매도 시장에 매도 압력을 준다. 공매도는 본질적으로 매도 행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일반 매도는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을 파는 거고 공매도는 빌린 주식을 먼저 파는 거죠. 결국 시장 입장에서는 똑같은 매도 물량이지만
공매도는 실제 주식보다 더 많은 매도세를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수급 불균형이 생기고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과도한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를 급락시키거나 시장 전반에 하락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형주나 유동성이 낮은 종목에서 공매도가 집중되면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2. 공매도는 심리적인 압박을 만든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공매도는 단순히 물량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투자자 심리에도 영향을 줍니다. 뉴스에서 기관이 대량 공매도 기사가 뜨면 일반 투자자들 이거 떨어질 건가? 불안하죠. 차트상에 장중 급락이 나오면 혹시 공매도 나왔나? 하고 매도 먼저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매도는 심리적인 불안 공포 매도 유도를 만들어냅니다. 공매도가 과열되거나 불법 공매도인 네이키드 공매도가 발생하면 시장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즉, 공매도 자체보다 그 신호가 시장을 흔드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3. 공매도 주가 하락의 실제 사례. 공매도가 특정 기업에 집중되면 해당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고 자금 조달 능력이 약화될 수 있어요. 이는 기업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실제 사례 볼까요? 셀트리온은 신약 기대감으로 급등했을 때 외국계 기관이 공매도로 진입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수급이 악화되면서 단기간에 급락했습니다. 카카오는 상장 초기 고평가 논란으로 외국인 공매도가 집중되면서 주가 조정이 심화됐었죠. 공매도가 없었더라면 무조건 올랐을까? 그건 아니지만 급락의 속도와 폭을 키운 건 사실입니다. 4. 공매도의 역공 쇼커버링. 그런데 반전도 있습니다. 공매도도 무조건 떨어진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주가가 예상을 깨고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공매도 세력은 손실을 막기 위해 급하게 주식을 사들여야 합니다. 이걸 쇼커버링이라고 해요. 이때는 오히려 급등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은 공매도 잔고가 많은데도 주가가 폭등하는 경우도 생겨요. 즉, 공매도는 칼과 같아요. 쓰는 사람의 기술과 상황에 따라 하락도 상승도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인 우리가 공매도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공매도에 당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삼는 방법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1. 공매도 잔고 꼭 체크하세요. 공매도가 들어오는 종목은 대체로 하락 압력이 강해지거나 변동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략, 공매도 데이터를 꼭 확인하세요. 공매도 잔고 공시. 한국거래소 KRX나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공매도 잔고와 비율을 확인하세요. 공매도 잔고가 높은 종목은 하락 압력이 강할 수 있지만 반대로 숏스퀴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고정 댓글에 확인 가능한 KRX URL 넣어놨습니다. 참고하세요. 주의할 점. 공매도 잔고 비율이 3% 이상이면 경계, 5% 이상이면 고위험 신호로 보는 투자자도 많습니다. 그리고 1일 공매도 거래량이 갑자기 증가하면 단기 하락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공매도 매매가 활발한 단기 테마주는 피하자. 공매도 세력은 고평가된 종목이나 단기 급등한 테마주를 타겟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종목은 조금만 흔들려도 공포 매도가 쏟아지죠. 특히 악재 뉴스에 공매도 조합이 들어오면 주가가 하루 만에 마이너스 10% 이상 빠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단기 이슈주, 바이오주, 실적 없는 급등주는 초보자라면 공매도 시기에는 가급적 관망이 안전합니다. 3. 쇼커버링의 기회를 노려라. 반대로 공매도 잔고가 많은데도 주가가 안 빠진다? 혹은 오히려 상승을 유지한다? 공매도는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해 반환해야 하므로 주가가 급등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쇼커버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공매도 세력도 손실이 커지면 급하게 매수하면서 주가가 급등하기도 합니다. 공매도 잔고가 많고 하방이 단단한 종목은 타이밍만 잘 잡으면 반등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4. 개인 투자자의 실전 대응 전략. 실제 매매할 때 이렇게 대응해 보세요. 공매도 잔고 높은 종목은 분할 매수 또는 관망합니다. 무조건 진입하지 말고 흐름을 보면서 분할 접근합니다. 장중 공매도 거래량 급증 시 추가 매수 보류합니다. 당일 공매도 거래가 급증하는지 체크하는데 오후 6시 30분 이후 체크 가능합니다. 상승 중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면 강세 신호로 해석합니다. 공매도 세력이 손절 중일 수 있으니 눌림목 공략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매도 잔고가 적은 종목군 중심으로 투자합니다. 공매도 잔고가 적은 종목은 하락 압력이 적습니다. 5.
공매도 제도 개선 체크도 중요. 정부도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불신을 인식하고 있어요. 앞으로 제도가 좀 더 공정하게 바뀐다면 우리는 시장의 큰 흐름을 더 잘 읽을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 뉴스도 꼼꼼히 챙기세요. 마무리 요약. 공매도는 피할 수 없지만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와 거래량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고위험 테마주보단 쇼커버링 타이밍도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으니 기초 체력 있는 종목에 집중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도 변화도 체크하며 시장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은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현실적 대응법을 꼼꼼히 정리해드렸어요. 공매도 무서워서 주식 못하겠다. 그 마음 너무 공감해요. 하지만 정확히 알고 준비하면 공매도 시장에서도 충분히 지키고 때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